안녕하십니까. 토론토 마이베스톰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좋은 집 찾기 첫 번째 시간으로 좋은 집, 즉 가치가 높은 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그 가치 있는 집은 당연히 집값, 그 자산상에서 그 투자 측면에서 보면 높은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.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집이 될 수 있을까요? 집을 고를 때 이렇게 집의 가치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. 과연 이 결정을 내리고 혹시나 후회하지 않을까?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? 교통, 학군, 싼 집값, 앞으로 오를 가능성, 혹시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 때문에 뭐였지?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고 최종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저는 손님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. 이 집을 선택하시고 이 집에 들어가 사실 때 정말로 행복하시겠습니까? 네,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. 이 행복감은 투자 효과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. 이 행복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높은 가치입니다. 여러 가지 조건 검토해서 본인 판단에 투자성이 정말 좋은 집을 구입했다 치더라도 살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다면, 또는 날마다 우울한 것 같고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생각하기도 싫으실 것입니다. 그래서 제 기준대로 살면서 좀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, 중요할 수 있는 8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. 첫째, 구조가 트이고 당연히 트여야 되겠죠. 부엌과 거실에서 뒷마당으로 잘 나갈 수 있으면서 가족이 편하게 모두 잘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부엌과 하나가 되어 있는 집, 집의 중심은 부엌입니다. 이런 집은 가족끼리의 대화와 사랑이 아주 넘칩니다. 두 번째로 소음이 많거나 크지 않은 집, 큰 길가나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든가 365일 참 소음이 싫다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느낄 정도면 만성 스트레스로 병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가족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은 집입니다. 집이 너무 크면 분위기가 휑해져서요, 가족 간의 거리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밝은 집입니다. 햇볕이 잘 들어서 밝은 집이 될 수도 있고요. 햇볕은 많이 들지 않지만 창이 많고 전체적으로 환한 집입니다. 천창이 있으면 더 좋고요. 집이 밝으면 마음도 밝아집니다. 다섯 번째로 비가 왔을 때 물이 집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집입니다. 반대로 집 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집 안으로 물이 새어들어오기 쉽고 집에 습기와 곰팡이가 많아져서 오래 방치하면 정말 집으로서의 기능을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여섯 번째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집, 필요한 것 하나 사려고 할 때마다 멀리 차를 타고 나가야 된다면 늘 불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. 일곱 번째로 자녀들 학교가 가까운 집, 아이들 정서도 안정이 되고 부모도 아이들 케어하기 편해서 온 가족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. 여덟 번째로 균형 잡힌 외관을 갖춘 집입니다. 겉모습이 안정감 있고 좋아야 뭔가 뿌듯함도 있고 집을 더욱 좋아하게 되고 행복감이 더 커집니다. 집의 외관이 보통 수준 이하면 본인도 모르게 온 가족이 괜히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. 이상 8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. 제가 이민 와서 처음 집을 구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그 집이 위에 8가지 조건을 거의 다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저는 2001년에 이민을 와서 제가 집을 사기 위해서 갖고 있던 예산은 제 기억에 10만 불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. 그 당시 대출은 이민자 프로그램으로 집값의 65%는 자동으로 나왔었고요. 제가 살고자 하는 그 동네에 일반적인 단독주택 3베드는 30만 불 약간 아래, 그리고 4베드는 30만 불대 중반 정도였었는데요. 그때 저는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피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됐고, 혹시 손님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일단 4베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, 살아갈 동네도 이미 정해놓고 집을 보려고 하니까 나와 있는 집이 몇 개 되지 않았는데요. 본 집들이 모두가 다 왠지 어둡고 집안 구조도 싹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해서 좀 더 기다렸는데 2, 3일 지나서 42만 불 3,300 스퀘어피트로 조금 큰 집이 나왔는데요.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가서 봤는데 외부 모양이나 특히 내부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고 나서 바로 그 밤중에 오파를 넣고 5천 불 깎고 바로 사인을 해버렸습니다.
당시 물가로 봐서는 제가 생각했던 예산에서 꽤 오버가 됐었는데요. 다운페이도 더 해야 됐고, 매달 모기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, 그보다는 꼭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순간적으로 빨리 내려버리고 속전속결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. 그 집은 그 영국인 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요.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단독주택 건축에서 상당히 평판이 좋은 그 대니엘사의 주택이어서 좋았고, 코너 집이었는데요. 너무 외관이 뭐랄까 품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? 하여튼 상당히 품이 있고 안정돼 보여서 집을 계약하고는 그 다음날부터 이사 갈 때까지 매일매일 그 집 주변을 돌면서 보고 또 보고 매일 설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원래 코너 집은 단점이 많아서 투자성이 높지 않다고 우리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아닙니다. 그건 집 나름이고 사람 나름입니다. 저는 그 집이 오히려 코너 집이어서 창이 많아서 더 밝아서 더 좋았고, 내부 구조가 오픈되어 있으면서도 공간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어서 모든 공간을 유용하게 다 잘 활용을 했습니다. 집이 커도 전혀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은 구조였습니다. 제가 건축 부전공이어서 내부 디자인은 잘 파악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민 가고 조금 지나서 어느 조그만 단체 하나를 맡았었는데, 그 소속분들 2, 30명 모두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려면 지하 공간이 상당히 커야 됐는데, 그 집은 지하도 크고 보일러실이 한쪽 구석에 있어서 중앙부 전체가 뻥 튀어서 행사하기도 좋고 지하실 디자인하기도 참 좋았습니다. 뒷마당에는 기존에 조그만 연못도 있었는데 그 연못에 조그맣게 작은 무스도 새로 만들고, 겨울에 그 보온시설까지 띄워서 애들이 겨울에도 물고기를 계속 키우고, 한쪽엔 텃밭도 만들어서 상추, 깻잎, 고추도 키우고, 그 한국 토종 호박도 가져와서 키워서 덩굴밭도 만들어지기도 했고요. 집 바로 맞은편으로는 그 경사진 작은 공원이 있어서 겨울에는 많은 동네 아이들과 눈썰매 타기 바빴고요. 정말 그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7년을 살다가 팔 때는 컴피티션 그 입찰 경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팔고 다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. 그때 그 집에 살면서 이민 오신 가정들께도 집을 많이 구입해 드렸었는데요. 한국에서 세미나 때 만나서 상의하신 그 제 손님들이 캐나다 랜딩 하시면 제가 대부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상의하고 했는데요. 그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저희 집 구조가 너무 좋다고, 저희 집과 구조가 아예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된 집을 구해달라 하는 요청이 참 많았습니다. 참 난감한 일이긴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구조의 집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저희 동네 제 집 근처로 집을 구해달라고 해서 참 많은 가정이 저희 집과 상당히 가까이 집들을 정하시고 저와 이웃들이 다 되셨습니다. 지금은 저처럼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많은 가정들이 그 동네를 떠나고 이사를 나가셨습니다만, 그 당시 제가 살던 그 집은 제가 말씀드린 그 행복할 수 있는 8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갖추었습니다. 구조가 너무 좋았고요. 소음이 없고 밝고, 집이 주변보다 약간 높아서 습기가 없고, 편의시설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모두 걸어서 갈 수 있고, 외관이 정말 균형 잡힌 모습이었습니다. 다만 저희 집 4식구에 비해서 약간 크다고 생각이 들 수 있었으나 실내 구조가 특별히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았고, 오히려 어떤 때는 좁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. 예산이 오버됐던 것도 모기지 갚는데 조금 부담은 있었지만 크지는 않았고요. 오히려 결과적으로 팔 때는 그 모기지 이자로 더 냈던 금액의 몇 배로 더 크게 오른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투자성이 오히려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.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집에 살면서 느꼈던 그 안정감, 만족감, 그리고 그에 따른 행복감은 어떤 투자 효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높은 가치를 저희 가족에게 안겨줬다는 점입니다. 더불어 더 큰 투자 효과는 보너스를 얻은 것이고요.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을 기다리지 않고 예산에 꼭 맞춰가지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은 집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았더라면 어찌 됐을까요? 제가 느꼈던 그런 행복감은 절대 느껴보지 못하고 7년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앞으로 집을 구하실 때 앞에 8가지 요소를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좋은 집에서 행복도 같이 불러오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좋은 집 찾기 3, 좋은 집, 그 행복할 수 있는 집을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그리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눌러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. 네, 모든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트홈이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